네, 그간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개헌과 사법부 개혁. 이제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영장 단일주의, 이거 개헌의 헌법에 있죠. 12조에 검사만 청구한다. 이것이 개정돼야 되고요. 배심제 도입, 재판은 법률과 의해서만 한다. 27조에도 또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 역할 부여, 이것도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 자격을 법률가가 아닌 문호를 넓혀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제 키워드고요. 일단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조항도 위헌 판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헌해야 된다는 취지로 다 자꾸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이 책에서는 헌법 내용도 뭐 헌법 정신에 어긋나면 바꿀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또 법률가마다 의견이 달리네요.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는 좀 소극적으로 다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헌을 해서 해야 된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다 개헌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한 게 의외로 김웅 검사 내전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소원대야 국민의 권리 구제가 강화되고 87년도 개헌 시 이것이 빠진 것은 국민들이 내다봐야 당한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미국에서는 미국은 연방제니까 연방 지역별로 다는 판사를 선출하기도 하고 또 이중을 다 견제하기 위해서 배심제도 하고 그리고 하여간 검사도 지역에서는 선출하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직선제 형식으로다가 사법부를 관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구색 맞추기 위한 제도지요. 전혀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판사가 그냥 유죄를 때려버려요. 이건 너무나도 허울뿐인 제도라는 거. 거짓말 공화국 대한민국 최자영님 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법관의 면책 특례 판결도 있네요. 이런 경우는 현재 헌법보다는 헌법에서 재판소원을 안 받아주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의결해서 판례를 제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90%가 재판소원이고 독일도 또 연방제니까 각주 대법원. 그러니까 독일은 연방제라서 그 각도 지역별로 대법원이 있고 또 연방 대법원도 분야별로 있고 헌법재판소도 인원수가 많아져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 판사들의 판결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다가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또 아니면 대법원을 꼭 하나 둬야 되나? 지역별로 둬서 제대로 심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읽을수록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이것은 배심제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 자체는 이 법을 없앨 수 있죠. 그러니까는 법원의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예 민사하고 형사소송법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판사 맘대로죠. 지금 판사의 판결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건 빨리 시급하게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하지 이 빌미로다 정보 비공개, 그 다음에 판결 이유를 생략하는 판결문 양산, 그
그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헌법과 법률은 무시하고 뭐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식으로 다 전도된 해석. 독일은 헌법과 법률에 부속된다.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양심이란 개념의 악용을 아예 차단하는 거죠. 윤석열 검찰개혁 뉴스타파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금 뭐 수사권 조정 많이 해봐야 검사 영장 청구 독점이 있기 때문에 큰 실속이 없어요. 일본 경찰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검찰의 전관 이유 중에서 이 영장 청구 독점이 제일 힘을 쓰고 돈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영장 구속되는 걸 싫어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로비하느냐고 돈을 많이 쓰죠. 이것이 아주 검찰의 제일 알짜배기 권한이라는 거. 내가 헌법을 고치기 전에 영장 청구권을 줄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의견이고, 일단 헌법이 개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후에 국수본과 중수청에 검사를 배치해서 자체적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단계로 가서 그 다음에 개헌을 된 다음에 그 자체적으로다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요. 중수청은 검찰, 경찰관, 금융 전문가 등 다양한 직군이다. 지금 이 금융에 대한 수사, 부실 수사가 너무 많은데 검찰이 역량 부족이죠. 이 금융 전문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도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한 야당 측 인사 김성호 전 법무장관, 유승민 바른미래당 때 대선 공약, 곽상도 의원도 2018년도에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야당 법률가나 정치인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쭉 봤는데요. 영장 주체 이거 바꾸는 영장 독점 이거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그 법관에 그 배심제 도입할 수 있게 변경하고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건 하는데 재판소원 기능 추가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도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이제 그동안의 책을 다시 요약하면 수사기소 분리는 검사 영장 단일주의 개헌을 요하기 때문에 개헌 전 일단 수사기소 분리를 가능하니까 대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서 수사기소 분리로다가 빨리 검토 진행하고 그 개헌 이후에 이거를 영장 문제를 하고 배심제 도입은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자격 개방과 재판소원 기능 추가, 재판소원 기능 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양승태 대법관에서 저질러진 일 케이스에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조국 대전 김두율 씨 책인데요. 이 책에 검찰에 이렇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는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그냥 긴급 체포, 강제 수사, 조소, 재판 이런 식으로 끝냈어요. 그냥 긴급 체포하고 영장 없이 강제 수사하고 조소 재판에서 올리면 판사가 그거 보고 그냥 때리는 거죠. 그다음 기소 편의주의 이 아주 관행처럼 굳어져가지고 일본의 치안유지법이 처음에 뭐 공산당을 잡는다고 시작했는데 조항을 많이 늘리면서 악법이 됐는데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게 폐기가 됐으나 미군정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아예 국가보안법으로 대부활했죠. 그리고 54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형사소송법을 만드는데 그때 수사기소 분리를 못하고 그냥 독점주의, 영장청구권,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무제한 직접 수사, 총괄적 수사 지휘권 이게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도리어 더 영장을 뭐 헌법에 집어넣는 거 박정희가 62년도에 해서 더욱더 독재를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다가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것도 문제예요. 고발이나 신고 수사는 수사 후에 피의자한테 통보하는데 자체적으로 다 인지 수사한 거는 인지 수사하고 끝내요.
피의자한테 알려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지 수사했는데 죄가 없어서 불기소했다. 라고 조사한 인지 그 피의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해요. 이거는 빨리 뭐 법률 아니 뭐 법률이나 규칙으로서 법무부 장관 이런 것도 지금까지 방치한 거는 정말 바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절차를 남기지 않은 것도 그냥 내사해고선 내용을 안 남겨요. 그건 불법 사찰이죠. 불법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해서 검찰을 단속해야죠. 검사는 문관이다. 임수빈. 검사 출신이고 PD 수첩 그 기소 강요를 받고서 사퇴하신 분인데 아주 내용을 잘 정리했어요. 표적 수사, 내사를 넘어선 불법 수사, 한명수, 정현주, 미네랄 사건, 타건 압박 수사, 하경욱, 성환종. 이거는 선진국에서는 타건이 생기면 수사 주체를 바꿉니다. 자기네 타치 안 하고. 이거는 타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심야 조사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피의사실 공표 불법이죠. 공소권 남용 이건 너무나도 심합니다. 하여간에 무죄가 될 거 가지고 뻔한데도 공소 제기하고 무조건 2심 3심 올려서 괴롭히고 기소유예 처분의 기준이 없어요. 수사 공소 심의에도 유명 무실하고 또 공판시에 피의자 유리한 증거 누락시켜요. 이거는 또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 이제 시간상 생략하고 하여간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거. 그다음에 경찰 지배 방식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 주소 감찰권, 징계 요구권, 체포 구속자 석방 지휘권, 변시 검시권, 하여간 사사건건 다 보고받고 이 지휘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거 다 분리해야 됩니다. 검찰 백개혁방, 수사기소 분리, 영장 단일주의 폐지. 그 다음에 형사소법의 통지 대상에 자체적 인지수사, 불기소 시에도 피의자에 통보하는 걸로 개정해야 돼요. 법률에 해당되는 거네요. 이거 통보해야 됩니다. 인지, 내사, 조사 안 하려고 끝내고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법입니다. 피의자 면담 금지. 이건 피의자를 변호사 없이 면담한다는 거에는 변호사 입회 안 해도 된다라는 조항 때문에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도록 이걸 악용합니다. 심야 조사 이제 변호인 없이 못하도록 해야 되고 피의자 출석 요구도 일정 횟수로 다 제한해야 되고 검사는 수사나 공판 시 피의자 유리한 증거 모든 증거를 다 제출해야죠. 조사한 거를 아주 유리한 거 빼고 이거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명시해야 됩니다. 기소 여부는 판결 양형 기준처럼 기소 기준제가 있어야 돼요. 타건 압박 수사, 표적 수사, 공소권 남용은 불법임을 명시해야 됩니다. 검찰 심의회 이것도 아주 허울뿐인 지금은 그런 제도인데 이거는 검찰 심의회는 일반인들한테 무작위로 해서 뽑아서 검사하게 불기소를 심의하도록 하고 불기소권이 재정 신청해가지고 고등법원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심사하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배심죄에 해당되니까 개헌 이후에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관심 갖게 된 동기가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입니다. 저는 그냥 대법원 판결 나왔을 적에 8대5로다가 소수 의견도 3억 원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었어요. 전부 다. 처음에 가경욱 타건 압박 수사로 시작했죠. 이거는 무죄가 났죠. 그 다음에 한신건이 1만 원씩 혐의를 해가지고 1심은 24회 공판에 무죄가 나왔는데 1만 원씩 양심선언. 2심은 정영식 판사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나쁜 짓 하는 판사입니다. 2심 유죄.
근데 웃기는 건 대법원이에요.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너무나도 많은 전원 합의체, 대법관 자체도 황당한 일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8대 5로 9억. 근데 이제 이거 3억 원 빌린 게 맞는데 수표로 서로 주고받았어요. 어떻게 수표로 주고받은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는지 정말 지금도 그 당시 대법관 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하여간 한명숙 총리님은 2015년도에 교수에 들어왔고 한만 원씩 2017년도에 다시 이거에 의중죄로다가 집어넣어요. 2년을 더 살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 한만 원씩 어머니와 동생이 생활고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만 원씩 출소 후 6개월 뒤에 사망을 했고 건강에 안 좋아서 또 모해 의중에 동원됐다가 검찰을 고발한 또 하나 한모 씨는 2021년도 3월에 공소시효 만료다가 이 고발한 건이 박범계 장관이 방치해가지고 끝나버렸는데 박범계 장관도 이 점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젊은 변호사의 고백 김남희 변호사님이신데요. 지금 참여연 돼서 일하고 계시고 유학도 갔다 오시고 하여간 나경원 사건에 이런 게 있네요. 남편 김재호 판사가 박원정 검사에게 고발 사주를 했는데 무혐의 끝났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정봉주의제 이것도 정말 황당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아니 그 BBK는 박근혜도 저기 선거 있을 때 떠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징역 1년을 때렸습니다. 노회찬 씨 삼성 뇌물 검사 면책특권 인정하지만 홈피 게재했다 해가지고 통신비밀보호법으로다가 집행유예 1년을 때려가지고 의원직 박탈을 시킵니다. 이건 너무나도 무리하고 의도적이고 이게 배신죄로 했으면 이런 게 되겠습니까?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도 그냥 무마되고 서기호 판사 재명 탈락. 하여간 이 책에서는 뭐 자세한 걸 고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통계 자료나 이런 거로 다 해서 이제는 정부한 예와 있다는 거를 드러내요. 대법관 출신들의 그 변호사 사건은 심리 불속행 기각률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면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니까 기업인들 집행유예 80% 90년 이후 10대 재벌 총수는 모두 집행유예 후 사면 그리고 로스쿨의 낭인 양사시 이게 변호사 시험을 합격률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평가제로다 바꿔서 자격시험제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네. 이건 이렇게 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정 정도 공부해서 자격을 갖추면은 변호사로서 돼가지고 해야죠. 하여간 양승태 사법농단 이게 아주 황당한 게 많은데 일단 특성판사 블랙리스트 세월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재판부 배당 이런 거 조정하고 횡령도 좀 했어요. 많지 않지만 5억인가 이거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빼돌리고 일제 강용 피해자 이거 일부러 계속해서 딜레이 시키고 여기 더 중요합니다. 과거사 소멸시효 헌법소원 이거 국가 배상 시효 정지를 6개월만 인정해가지고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보통 재판이 끝나면 3년 이내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거나 일반 법률이 근데 국가 배상 시효 정지를 법원에서 갑자기 6개월로 줄였어요. 근데 그거에 헌법소원 법률에 헌법소원을 해서 위헌을 받아서 배상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부상법 박정희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별도의 국가 배상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못하는 법을 헌법성을 제기해가지고 일부 위헌 심판 받아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이게 중요합니다. 긴급조치 관련 재판 취소 이건 각하가 됐는데 왜냐 긴급조치 구호사건 관련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국가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재판소에서는 이건 재판 소원이기 때문에 이건 법률 소원이 아니고 대법원의 재판 판결 소원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판결을 각하합니다. 이거 황당하죠. 재판 소원도 들어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법원 행정처에 수사 기록 누출한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법부 개혁에 국민 개헌 발의권 이거는 과거에 있었는데 박정희가 없앤 거고요. 국민 입법제 이것도 스위스가 이런 걸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추가, 배심제 도입 개헌 사항이죠. 시민의 저항권 차원에서 탐정법, OECD 국가에서 탐정법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합니다. 이 탐정법은 경찰의 수사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자기가 불리하게 진행될 것 같으면 탐정을 고용해서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회 내에 이제 지금까지는 왜곡범 법률 상임위원회 설치하고 법관의 면책 특례 판례, 국회에서 위법한 판례에 중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법관들이 자기네가 자기네 잘못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자유심증주의 이런 거 배심제 도입해서 이거 폐기하고요. 정보 기공개 관행 폐지, 판결 이유 생략하는 거 고쳐야 되고요. 헌법에 양심 문구 폐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제시되어 있고요. 검찰 영장 독점 폐지 문재인 개헌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 불기소 고등법원의 재정 결정도 헌재 소원 대상. 이것도 그 헌법 소원, 재판 소원처럼 재정 결정도 불만이면 헌재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비민주적 검찰 심의위원회. 현재 검찰 심의위원회는 뭐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하수인역 하는 거죠. 이재용을 풀어주라 이런 거 결정하고 그랬죠. 이거 시민 참여형으로다가 바뀌어서 위원회 설치돼야 돼요. 이제 그간 책을 읽으면서 봐왔던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본 내용이고요. 이거 말고도 그 키코 사건,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재판, 그 다음에 뭐 해외 투자자 보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해외 그 예원은행 론스타 펀드 등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재판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제가 뭐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는 집어넣지 않았는데 하여간 이 배심제 도입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권을 사법부에서 펼쳐야 된다는 거. 더 이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고치는 길은 여기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